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 빠지면은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빠져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일에 과도하게 빠져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비리입니다. 경각심이 없어질 만큼 이렇게 만연해 있다가 속속 치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은행에서나 또 기업에서나 횡령과 배임, 이런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부실한 기업인데 그 기업 채권을 팔아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좀 부끄럽고 갑갑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 민간 기업인 은행이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더 이상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런 돈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여지고 축적된 검은 돈들만 모아도 아주 상당할 것 같습니다. 사회가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요즘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요기획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보니까 이것도 비리와 무관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전력난, 전기요금, 여기에 또 에너지 정책의 이 세 가지 삼각함수가 바로 오늘 금요기획의 주제입니다. 한전의 방만경영, 그리고 부도덕이 나왔다는 부실과 손실. 그거 생각하면은 전기요금 내면서도 괜히 한 번 더 화가 난다, 이런 분들 많은데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아보는 시간 3, 4부에 마련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네, 오늘 증권시장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은 그래도 좀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주춤한 모습이네요? 예, 사실 2012년 이후에 2050포인트 선 넘기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모습이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04% 하락한 2044.87포인트로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코스피는 1.93% 주간 단위로 상승하면서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월간 기준으로도 0.73% 상승하면서 지난 2011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유럽 증시가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상승했지만 오늘 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강해지면서 별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화학, 보험,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9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5영업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국리기관은 운송장비, 전기전자, 보험, 운수창고 등을 중심으로 5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면서 6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기가스, 통신, 운송장비, 은행, 유통, 화학, 전기전자 등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섬유유복,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철강금속, 건설업 등은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 LG화학, 기아차 등이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한국전력, 신한지주, 네이버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항상 이렇게 좀 잘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개인들은?
예, 일단 그 경험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은 그 외국인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요. 코스피 2000포인트 선을 넘어서서는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환매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내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성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 즉 양적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매수력이 상당히 좀 풍부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테이퍼링 단행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매수 여력 측면에서 외국인이 조금 더 국내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예, 오늘 코스닥 시장 모처럼 0.3% 상승하면서 517.06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코스닥으로의 관심이 조금 더 이전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시장 구체적인 방향성을 그 양시장 모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관망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밤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미국이.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IT주가 좀 힘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또 주목을 해도 될까요? 예, 일단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12월까지 연말 쇼핑 시즌 특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미국의 소매 매출의 그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 기간 중에 자동차, IT의 판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IT주들의 그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최근 10년 동안 그 미국의 소매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연말에 소매 매출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네. 가장 좋았고요. 연말로 갈수록 좋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그 기대감은 다소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 최근에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실물 소비 경기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는 소비 심리의 위축을 고려를 한다면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과대한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 부장님은 조금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블랙 일단,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에 거의 모든 매출의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기대를 걸어봐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의 그 소비 기대 자체가 네. 그 위축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의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잠을 설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직구족이라는 말이 있죠. 예, 직접 구매라는 말의 이제 준말인데 요즘 보면은 이제 그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그 현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그래서 해외 직접 구매해서 해외 직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그러니까 아마 오늘 뭐 한 저녁 우리 시간으로 하면요.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의 이제 유래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연말 이제 연중에 가장 큰 대목인데 보통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는지 블랙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적자였다가 하도 이때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흑자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흑자는 검은색 볼펜으로 보통 표시하고 그러니까 적자는 빨간색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다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갈수록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상당수 업체들은 지금 외신 나온 거 보니까 뭐 메이시라든가 콜스라든가 제이시펜이라든가 뭐 베스트바이라든가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올해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금요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네. 사전 세일 형태로 많이 했다고 하죠. 예.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한 4, 5일 전부터 이미 세일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모습은 추수감사절 끝나고 바로 다음날 아침 한 뭐 네. 7시 뭐 이때부터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 줄 뭐 서시죠. 6시, 5시, 4시 이때부터 네. 소비자들이 쭉 줄을 서는 그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네. 광경인데 지금은 온라인 판매도 많으니까 특히 이제 오프라인상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하게 되고 월요일부터는 온라인에서 판다고 그래가지고 사이버 먼데이라는 네.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니까 이때가 가장 큰 대목으로 이제 업체들도 네. 몰고 가는 분위기고 소비자들 역시도 좀 더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를 늘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소비자들도 이미 많이 사고 있고요. 원래 온라인으로 사게 되면은 현지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한 20-30%가 싼데 거기에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가격까지 정해지니까 한 절반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관세 200불 이하는 면세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배송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도 굉장히 싸다고 하는데 다만 뭐 다 아시겠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사실 뭐 미국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거기다가 200불이 넘어가는 부분은 요즘은 이 대형 가전제품을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세금 문제도 고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네. 많이 늘어나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또 소비자 피해 문제라든가 주의점들도 역시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미국의 이번 경기가 내수 경기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게 아마 상당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직구족들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소비를 늘려주면은 그게 또 우리 경제에도 훈풍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내수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배송료도 상당히 비싸고 예. 그다음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갔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네. 뭐 지금 줄 서 있는 사진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쓰나 보네요. 해외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다. 이 이런 말씀드린 소식. 예. 아마 해외 직접 구매, 이 네. 직구를 통해서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이것도 아마 이제 해외 사용액으로 잡힐 네. 공산이 큰데요. 어쨌든 해외 카드 사용액이 계속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 실적 이 보고서를 보면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27억 1천만 달러 네. 작년 동기보다 14.2%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7월에서 9월이면 이제 여름 휴가철 또 아이들 여름 방학 이게 겹쳤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나가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내국인 출국자 수도 402만 명. 2분기보다 한 14.7% 정도 늘어났고요. 여행 지급 총액도 20% 이상 이제 늘어나게 됐다고 그럽니다. 네. 1인당 승금액은 434달러 40만 정도인데. 원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해외 많이 나가는 거 좋고요. 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쨌든 이 개방 국가고 OECD 국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나라도 또 해외에 많이 나가는 건 뭐 당연히 좋다고 이제 여겨지는데 다만 이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내수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자꾸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내수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분들한테 무조건 나가지 마시고 국내에서 쓰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네. 어쨌든 해외 사용이 는다는 거는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소비가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어쨌든 내수 소비의
어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건 분명한데 그럼 방법은 두 개겠죠.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네, 예.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좀 들어와서 네. 우리가 나가서 쓴 돈만큼 혹은 그 이상을 좀 쓰고 가는 게 제일 네.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사실 국내 관광지도 다른 지역의 국내 관광지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어쩌면은 부산 해운대가 괌과 경쟁을 하고 네. 그렇죠? 또 이 동해의 저 강릉 경포대가 예. 이 사이판과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네. 뭐 다른 나라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개념에서 아마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인들은 많이 와서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요커들 쓰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있으니까. 저도 최근에 그 제주도를 잠깐 갔었는데,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는 혜택이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으니까 중국인들 지금 뭐 그래서 각 이 면세점마다 백화점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아주 뭐 그 열을 올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아주 구매력 있는 중국 소비자들도 있지만 네. 상당수는 여전히 그 저가 관광 형태가 많기 때문에 네.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 아주 극소수 큰 손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와서 여기서 카지노 즐기고 네. 뭐 왕창 쇼핑해 가고 이런 정말로 큰 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손이 아니라 정말 큰 손들도 정말 많다고 큰 손 합니다. 많다고 합니다. 네. 예, 정말 현금으로 다 지급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또 땅 사러들 많이들 온다고는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규제가 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쇼핑 얘기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 세계 최고의 쇼핑 도시로 서울이 선정이 됐다. 물론 네. 이제 뭐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하면서 한 곳이 된 것 같아요. 톱 12, 12개를 뽑아봤는데요. 네. CNN이 했다고 합니다. CNN이 그 전 세계 쇼핑 관광지 12곳을 선정을 했는데 1위는 물론 뉴욕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동경, 런던, 쿠알라룸푸르, 파리, 홍콩 쭉 나가다가 네. 우리나라가 12번째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쇼핑하기 좋은 네. 쇼핑하는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표현들이 재밌습니다. 네. 한국인의 쇼핑 열정은 거의 광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 또 호화롭게 장식된 백화점부터 예. 높이 솟아있는 심야 쇼핑몰, 또 예. 최신 길거리 유행, 뭐 완벽한 이 쇼핑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역동적이긴 하는데, 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너무 한국인의 쇼핑 열정이 광적이라는 게 어떻게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NN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생생경제 1부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는 배고프실 수 있습니다. 유기하시고 들으세요. 맛있는 경제 얘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그래비티 얘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앱 있습니다. 예스 그리고 트위터의 YTN_이코노미 그리고 김윤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국립극단에서 공연하는 해경궁 홍씨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네, 먹을 것, 음식 하면은 배고픈 것을 달래기 위해서나 즐거움을 위해서만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경제를 위해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음식을 통해 경제를 알아볼 수 있는 맛있는 경제 시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맛있는 경제 시간이 제가 제일 진행이 어려운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다 보니까 힘들어지는데 네. 오늘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되나 표준이 되는 음식이네요. 김밥. 김밥이야말로 정말 그냥 표준이라고요? 표준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아마 요기하기에 제일 편하고 네, 그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장맛. 오히려 네. 장 같은 경우는 네.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이 원칙된 네. 그 약속된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그리 크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그래봤자 된장. 그렇습니다. 예. 고추장. 네. 김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지역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실 뭐 영인애나 철순애나 사실 김치가 그리 다르지 않거든요. 네. 김밥은요. 지난번에 다르다고 하셔놓고. 김밥은 네. 100가구면 100가구 맛이 다 달라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엄마의 손맛에 따라서 이게 또 다 그렇죠. 달라지고. 거기다 또 김 재료 다르죠. 네. 쌀 다르죠. 거기다 기름하고 또 왜 뜨거운 밥 해가지고 참기름 뿌린 다음에 이게 그 소를 하고서 이제 네, 제가 여기에 공격당할 줄 알고 오늘 요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걱으로 싹 해놓으면 네. 벌써 김 맛 다르죠. 네. 들어간 재료에 따라 밥맛 다르죠. 그렇죠.
또 어머니들마다 좀 특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재료.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린 무조건 우엉이야. 아니 우린 뭐 야 당근은 볶아야 단맛이 나거든 뭐라고 그 조합이 네. 아마도 몇천 가지 정도는 나오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집 김밥만 김밥인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죠. 정말 다르더라고요. 예. 문화적 충격은 초등학교 1, 2학년 네. 소풍 때 가장 충격이 나요. 그렇죠.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변별력이 별로 없는데 예. 이제 우리 집에 익숙해져 있는 입맛하고 네. 짝꿍 거를 먹어봤더니 웬일이니 신세계가 펼쳐지고 그렇죠. 야, 엄마가 이거-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네. 달라지는. 네, 퍽퍽해지고 그렇죠. 갑자기 어머님은 요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첫 재료가 네. 첫 음식이 아마도 김밥이 아닐까. 그런 표준 많네요. 네. 예. 근데 김밥 가게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네. 거의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 정말 많아요. 장사 못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명절 때니까 손님 없겠지. 네. 비 오니까 우리 집 안 오고 칼국수집 가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의 끝까지 갔다. 더 이상의 새로운 돌파구는 없을 거야. 그리고 이건 하얀 곡선만 그릴 것이야. 라고 하는데 업종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네. 개별 인자들에 대한 분석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경제 용어인 레드오션이나 네. 블루오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뭉뚱그려진 개념이지 이렇게 특화돼서 뭐 예리하게 네. 그 분석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 사실 그렇습니다. IMF가 이 땅을 흔들어 놓고요. 네. 온 국민의 혼을 빼놨거든요. 도대체 뭐 해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나 앉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정말 부를 쫓아가신 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정말 힘든 게 소득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가형 음식을 찾아갔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전국을 제패하고 있었던 김밥 프랜차이즈점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네. 게시를 시작을 합니다. 1,000원 김밥. 네. 거의 뭐 그때만 해도 2,000원, 2,500원 하던 김밥들이 1,000원 김밥이 아니면 외면당하듯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1,000원 김밥이 뭐 전국의 대세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서서히 가격이 500원씩, 뭐 1,000원씩 올라가다 사실은 조금 궤도에 올랐나 싶었는데 네. 다시 이게 풀리질 않다 보니까 불경기가 뭐 가열화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김밥은 저가형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나오게 많죠.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 닫고 레드오션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악순환이죠. 네, 물가 수준을 김밥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이게 네. 단가가 낮으니까 올리기가 더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1,000원이었다 1,500원 뛰면 사실 퍼센트로는 굉장히 많이 뛰는 건데 그럼요. 네. 막 올리잖아요. 올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한 1,500원이 최저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빅맥 지수라는 걸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물가를 빅맥 가격으로 비교를 하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정도는 김밥 지수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요시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빅맥 지수라는 게 통화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네. 뭐 가치를 둔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실제로 비교해야 될 대상은 그 주변에 있는 음식들인 거예요. 빅맥의 경쟁자들. 그 경쟁자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서 이제 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뭐 좀 허용이 되는데 국외로는 좀 해당은 안 되는 것 같고. 글쎄 뭐 일본 정도? 뭐 일본 정도? 네. 근데 뭐 지수라는 걸 굳이 붙이자면은 사실은 우리 김밥은 가격 탄력이 워낙 세요. 네. 그리고 더더욱 큰 거는 빅맥은 가격의 변동폭이 거의 없거든요. 대신 뭐 서비스로 붙여주는 네. 경우, 패키지를 구성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김밥 같은 경우는 충격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파격적으로. 어떻게죠? 그게 이제 그 제가 뭐늘 얘기하는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은 김밥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갈비를 넣습니다. 갈비 김밥이 있나요? 김밥에. 네. 김밥에다 실제로 숯불에 구운 갈비를 썰어서 큼직하게 넣어줘요. 갈비만 들어가요? 아니죠. 갈비하고 예. 그 기존에 들어갔던 재료들은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보통 햄을 쓰거나 소시지를 네. 썼던 거를 갈비로 대체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한 조각만 먹고 나면은 그냥 입안 전체에서 불갈비 향이 확 돌려.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양이나 이런 게 뭐 3배쯤 되는 것도 아닌데 네. 4,000원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거의 충격적으로 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갈비 김밥 왜 저는 못 봤을까요? 네. 참치 김밥, 뭐 모듬 그렇죠. 김밥, 뭐 이 정도나 뭐 예. 김치김밥, 네. 샐러드 김밥, 뭐 이런 뭐 소고기, 불고기 김밥까지 있었어요. 근데 갈비로 이 맛을 낼 것이다라고는 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갈비 말고 또 다른 재료 뭐 특이한 거 있나요? 파프리카를 내는 데도 있고요. 아. 파프리카를 아예 그냥 그 공격적으로 내세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 쪽에서는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들고 경상도 쪽에 가면은 참 많은데 아주 매운 고추하고요. 네. 멸치하고 볶아놓은 것들을 속재료로 써서 멸치김밥이라는 걸 내기도 해요. 독특하죠. 그리고 네. 유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념들을 쭉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장에다 살짝 졸여가지고 네. 안에다 김밥 속재료로 쓰면은 이게 또 톡 터지는 맛이 괜찮아요. 유부를 안에 넣는군요. 예. 까슬까슬한 느낌도 있지만 네. 깨물면서 이렇게 약간 폭신한 느낌? 네. 이런 것 때문에 유부김밥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갈비김밥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비싸니까 조금 비싸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김밥집들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구조를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의 전략도 하나의 이제 블루오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료만으로 그렇지만 그게 또 잘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잘 팔려야지 될 것 같고. 성공적인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그 입지 조건에서 그 굉장히 좀 뛰어난 선택을 했어요. 뭐 상권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네. 강남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매장을 냈던 건 아니고요. 최초로 매장을 냈던 건 아주 작은 곳이었고요. 네. 출판사들이 밀집해 있는 서교동이었었어요. 아, 네. 그 출판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사 시간 제대로 못 맞추시고 야근 많고 네. 밤새는 경우 많고 또 간식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김밥이 요 지음에 요 상권 내에서는 정말 아주 적중을 하겠구나 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뭐 김밥집에서 회식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형태들이 네. 대부분 집단적이진 않거든요. 굉장히 개별적으로 그 창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간에 구애 안 받고 가격에 대한 구애도 좀 덜 받고. 근데 기왕이면은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네. 푸짐하게 먹고 싶고 먹고 나서도 든든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갈비김밥이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상권 분석을 아주 잘하고 특화 전략을 쓴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 또 뭐 마약김밥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그 등장을 했었던. 네, 뭐 얼마나 마약 타나요? 그렇진 않고요. 예. 정말 그 보통 이제 분식집에서 먹는 꼬마김밥 정도 되는 그거보다 네. 더 가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정말 별게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네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광장시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밥 얘기를 오늘 좀 풀어봤고요. 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전력난, 해법은 요금 인상뿐인가? 오늘 생생경제 금요기획에서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업용과 주택용의 전기요금 체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등 그동안 전기요금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지만 어렵기만 하고 또 멀리 있는 게 경제는 아닙니다. 바로 영화 속에서도 경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영화죠? 네, 최근에 많이 좀 회자되고 있는 영화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경제를 찾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이제 이 영화는 어떤 분은 SF 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도 네. 있습니다. 이 원체 우주를 실감나게 있는 그대로 표현했는데 무슨 SF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 누구에게나 보면 이제 밤하늘은 좀 로망의 대상이죠. 네. 연인들이라면 뭐 하늘 별 보면서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중국 최초의 우주인인 그 양류웨이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제 아내가 네.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우주인의 답변이 정말 지구를 바라보는 풍경이 아름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름다웠을까? 그렇죠. 근데 예. 정말 그렇다면 우주는 정말 아름답기만 할 건가? 사실 이 영화는 여기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제 600km 그 땅 위에 올라갔을 때는 보면 산소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제목인 중력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주에 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우주에 대한 좀 진실을 담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지 클루니의 그 광팬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봐야지 되는 영화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폐쇄공포증이 약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내가 답답해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이 소개를 간단히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화 사실상 출연자 2명이라고 봐도 무방한 영화입니다. 공학 박사인 그 라이언 스톤 박사가 나오고요. 또 이 우주선의 조종사인 이제 맷 코왈스키가 나오는데 라이언 스톤 박사는 그 샌들러 블록이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조지 클루니는 이제 우주 조종사 역할인 이제 맷 코왈스키 역할인데. 이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제 통신 패널을 수리를 하고 있던 도중에 네. 인공위성 그 파편을 맞고 우주 미아가 돼버립니다. 이제 두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러시아의 그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곳에 있는 우주선으로 이제 지구 복귀를 시도를 하는데 이미 또 가보니까 이 정거장도 망가진 상태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코왈스키는 떨어져서 또 실종이 돼버리고요. 이제 홀로 남은 스톤 박사는 이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또 옆에 있는 다른 중국 우주 정거장으로 가서 탈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지구 교환을 시도한다. 큰 줄거리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그런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좀 망가지고 있고 중국은 뜨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 텐공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 경제 구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는 아니시죠? 예, 그럼. 네. 이 영화 사실 나왔을 때 중국에서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 1호로 정부가 선정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영화 매력이 보면 사실 우주 얘기인데 여기 보면 뭐 우주인도 나오지 않고요. 우주 전쟁도 없는데도 참 재밌는데 아바타 그리고 타이타닉, 터미네이터를 만들었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우주를 소재로 한 역사상 최고의 영화다. 네. 이런 또 극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처럼 이 중국과 러시아 이런 구도를 보지 않으셨다면은 어떤 경제 이야기를 보셨나요? 네, 그 제목 있는 그대로 그래비티. 네. 네. 이 그 그래비티가 결국 중력인데요. 네. 중력이란 그 질량이 큰 물질이 이제 질량이 작은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뉴턴이 말했던 바로 그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네. 근데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 바로 경제학에 영향을 줬습니다. 만유 인력이요? 네. 어떻게 영향을 주죠? 그 데이비드 오렐이 지금 이제 경제학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보면 인간의 행동을 숫자로 표현하는 학문이죠. 네. 숫자 또는 혹은 이제 수학 방정식으로 만드는데 이 전통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고요. 이러한 전통이 이제 케플러를 거쳐서 뉴턴한테 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사실 그 중력이라는 게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 현상에서 고민을 해서 숫자를 만들어내고 네.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활동, 행동 혹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자연에서 일어난 상황이 숫자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뉴턴이 이제 증명을 했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그 고민, 즉 그러는 뉴턴 역학이 그렇다면 돈의 흐름에서도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네. 때마침 19세기에 경제학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신고전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뉴턴 그러면 이제 현대 과학에 지대한 공만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경제도 과학이니까 네. 예, 그런 이야기로 좀 풀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물리학자들이 모든 자연에 있는 법칙을 수와 방정식으로 만드는 네. 것을 보고 경제학자들도 그럼 인간의 판단 그리고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일도 수와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뉴턴은 이제 그 물질은 고체의 질량을 가진 단단하고 관통 불가능한 그런 움직이는 입자로 되어 있는데 입자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그 운동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여기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점도 또 차용을 해왔습니다. 즉 그 분리된 개인들은 스스로 변하진 않는데 다만 돈이라든가 서비스 그리고 화폐를 교환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법칙에 따라서 상호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그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법칙을 우리가 만약 만든다면 물리 법칙처럼 상당히 보편적일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네요. 화폐의 어떤 가치나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런 것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발견이면서
또 아주 중요했던 발견이 바로 이런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네. 이 경제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힘이 좀 필요했습니다. 마치 이제 물리학처럼. 그러면 이 힘은 뭘까? 또 신고전학파 경제학들이 고민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효용입니다. 네.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만족감인데 네. 경제학의 원리는 이런 효용을 얻기 위해서 각 주체들이 움직이고 그게 어떤 이제 특정한 경제 법칙으로 완성한다는 건데 말씀하셨던 수요 공급의 법칙, 즉 그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이러한 법칙을 결국 경제학자들이 완성해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그래프가 없었죠. 네. 마침내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게 그래프가 되고 여기 또 수가 들어가겠구나. 뭐 예를 들면 뭐 10원을 하면 뭐 100개가 팔리던 것을 갖다가 뭐 20원을 했을 때는 뭐 몇 개가 팔린다라는 네. 이제는 수량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마침내 경제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턴이 이 과학에만 신경을 안 쓰시고 또 경제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 투자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하셨다고 하는데 투자 실력 좋았나요? 예, 실제로 뉴턴이 그 영국의 그 남해회사라는 네. 주식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큰 손실을 남깁니다. 이 남해회사 예. 영국 최초의 그 버블 사건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네. 영국 정부가 이제 서인도 제도와 그리고 이제 남미 지역의 무역 독점권을 이 회사에 허용을 합니다. 신대륙에서 막대한 금은보화를 발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벌어지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기 바람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는 영국 정부로부터 무역 독점권은 받았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다른 나라와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결국 이제 신대륙에서 독점권을 행사하지 못했고요. 또 막상 또 갔더니 금은보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뉴턴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처음엔 큰 돈을 벌었는데 또 믿고 또 투자를 했는데 완전 그 다음에는 큰 손실을 봅니다. 물타기를 하셨군요. 네. 뉴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나는 그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다. 예, 이런 명명 말을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으로 경제학 이론으로 또 가져오게 됐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WTO 얘기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네. 중에 하나인데요. 중력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가 간 무역량을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뉴턴은 그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그 중력의 경우는 두 물체의 그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네.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만유인력 법칙의 이제 방정식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중력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네. 즉 그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양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리적 규모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양국의 이제 경제 규모에 따라서 두 나라의 무역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한중간 무역 변화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중국 경제가 크고 우리가 경제가 크니까 무역량이 급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거리가 먼 나라일수록 또 무역량이 역시 작죠. 가까운 나라일수록 무역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바로 이게 중력 모델이고요. 예. 이 기본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온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영화를 분석적으로 보시려면은 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너무 분석적으로 보셔서 혹시 또 재미를 못 찾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탈출 전문가와 가장 완벽한 감옥의 대결. 나우유시미 제작진의 불가능한 플랜이 시작된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I'm gonna burn this place to the ground. 이스케이프 플랜 12월 5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뀐다면 세상의 모든 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차로 대출을 받는 놀라운 기능.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타던 차 그대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거기다 입금까지 1시간.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금리 8.9에서 19.9%, 연체금리 19에서 29%.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E. LTA는 SK텔레콤. 3부에서는 금요기획 진행하겠습니다.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 그리고 또 에너지 정책의 삼각함수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전력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